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시사 공방입니다. 오늘도 충북의 뜨거운 이슈를 날카롭게 분석해 주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상영 도의원, 민주당 허창원 전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시사 공방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어떻게 돼가나입니다. 네,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이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충북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와 저수지, 그리고 그 주변의 자연과 문화유산 등을 연결한다는 초대형 관광 프로젝트인데요. 이 레이크파크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또 상당히 큰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사업 내용이 좀 추상적이다,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는다, 그런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서 현재 구상은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또 충북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지, 또 우려할 점은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상영 의원님. 네. 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이거 지방선거 때부터 김영환 지사한테 많이 들어서 조금 이름 자체는 굉장히 친숙한데, 제가 내용을 그 주변에 물어보면 명쾌하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조금 이제 추상적이다라는 지적도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그런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오늘 한번 좀 살펴볼 텐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어떤 건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최근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우리 김영환 지사가 거의 1호 공약이라 할 정도로 처음 선거 때서부터 내세웠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지금 저희들 충북에 가지고 있는 충주호, 그리고 대청호, 괴산호, 이 댐 유역, 그리고 757개의 저수지 등을 하나의 테마로 묶어서 그 주변에 어우러진 우리 백두대간의 가치를 좀 극대화시키고요. 그리고 또 지역 환경과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화유산이 다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 스토리를 만들고, 또 낭만, 힐링, 그런 낭만과 힐링이 있는 국내 최대 관광단지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우리 김영환 지사의 공약이었었고, 지금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충북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충북의 국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뭐 리조트를 짓고 또 길을 내고 유람선 띄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물소리가 넘쳐 흐르는 그러한 천연의 자산을 살리는 그런 자연주의 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충북이 사실은 지푸른 녹음하고요. 그리고 또 실개천도 있고, 또 우리 역천에 강도 있고요. 또 웅장한 우리 백두대간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이곳에 또 천연 고찰들도 있고요. 또 거기다가 문화유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인물들도 우리 정지용 선생의 홍명희, 신채호, 최명길, 김유신, 온달 등과 같은 이야기거리가 많은 그런 구장들이 쭉 만들어져 있고요. 또 우리 충북이 또 먹거리도 또 참 다양하잖아요. 이 다양한 먹거리까지 다 같이 함께 어울려지는 그러한 충북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자연환경과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호수를 엮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부를 좀 창출하자, 그런 사업이고, 현재는 도의사가 이제 TF팀까지 꾸렸고요. TF팀 꾸려서 계속 연구하고 또 어떻게 해나갈 건가 구상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본인 자신도 계속 지역을 방문하시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계속 연구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TF팀이 열심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밑그림을 그릴지 꾸리고 있다. 꾸리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일선 시군들도 이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에 발맞춰서 좀 좋은 기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연계한 사업들을 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계속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야, 이렇게만 되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꼬리를 무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존경하는 유상영 의원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갖고 좀 말씀하신 대로만 되면은 정말 충북의 국부가 높아지고 정말 좋은 사업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만 스토리를 연결하는 부분들은 우리들이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레이크파크를 만들겠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김영한 지사님이 충북에 대한 이해가 조금 미진한 상태에서 선거 공약용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이제 도의원 시절에 맨 처음에 업무보고 시에 제가 공무원들과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우리 대청호에 가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있는데 남이섬과 비교해 보면 너무 미진하다. 그러니까 관광지로서의 활성화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눈 적이 있어요. 남이섬은 되고 왜 대청호는 안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때 결국은 안 된 그런 여건들을 보면 환경에 대한 규제 때문에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김영한 지사님도 맨 처음에 대청호라든가 충주호를 보면서 자연환경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네. 이것을 레이크파크라고 공약은 걸었는데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니 이게 환경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그것을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충북 지원 특별법을 이제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것이 왜 지금 실체가 없다,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게 뭐냐면, 김영한 지사님은 이걸 공약을 걸면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도의원 때도 이미 공부를 하고 해왔지만은 제가 용역을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이미 레이크파크에 관련돼서 김영한 지사님이 추진하려고 했던 용역들이 이런 대청호 생태관광 벨트에서 국가 용역으로다가 저희 도의원 시절에도 계속해서 용역서가 나오고 있고요. 2018년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 그래서 이거 매년 5년마다 국정 과제로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2017년도에 나와서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나온 건데요. 이미 5년에 이걸 가지고 또 5년 사업을 하고 2022년도에는 또 새로운 용역이 여기에 준하는 새로운 용역들이 또 연구 과제로다 나와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한 지사님이 도지사가 되고 나서 이 레이크파크 관련돼서 용역을 10억짜리 용역을 하려고 하다 보류했던 이유는 결국은 이미 국정 과제로다가 이렇게 용역서들이 나와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새롭게 한다라는 게 어렵고 결국은 규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걸 풀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상용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아마 내년 당초 예산으로 용역비가 5억이 아마 세워져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억을 줄여나간 부분은 그나마 잘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김영한 지사님이 새로운 용역을 하는 부분도 좋지만 이미 과제로다가 저희들이 용역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한 지사님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자료를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지금 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연구 자료가 기본 자료가 되겠죠. 네. 기본 자료가 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김영한 지사의 생각은 우리 이제 그 북부권 같은 경우는 충주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치유와 체험의 호수를 만들겠다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부권 같은 경우는 괴산호와 여러 가지 저수지들을 하나로 묶어서 역사와 생태 호수를 만들겠다는 거고, 네. 남부권은 이 대청호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의 호수를 만들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 기존에 되어 있는 연구 과제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좀 나누어서 뭔가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메타버스를 또 이용해서 디지털 기술을 또 융복합화 시켜서 디지털 형태로도 우리 충북을 여행할 수 있고 관광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허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연구 과제도 충분히 아마 기초 바탕이 되면서 새로운 연구 과제가 올해부터 내년부터 다시 시행이 돼서 만들어질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부, 중부, 남구 요 3개로 권역으로 나누어져서 거기에 맞는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조금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정의 자체가 충북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와 저수지 700몇 개 그거를 어떻게 문화유산과 지역에 있는 자연과 연결해서 연결을 한다는 게 좀 이제 저는 방점을 찍고 싶은데 그러니까 궁금한 건
충북에 있는 여러 호수와 저수지들을 그냥 각기 개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기 개발을 하되 개발한 것을 서로 연결을 시키는 건데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지가 되게 궁금하고요. 어떻게 이해를 하셨나요? 연결한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연결이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요. 물리적으로 연결한다고 이제 이해를 하신 분들이 많긴 한데요. 네네. 절대로 이제 물리적으로 연결을 못 합니다. 그 많은 거를 어떻게 연결합니까? 네, 연결. 757개의 호수, 뭐 대청호, 충주, 괴산호를 뭐 연결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고요. 아마 관광 상품으로다가 스토리를 엮어간다는 말씀을 아마 하시는 말로써 스토리를 연결한다. 그러니까 스토리로다가 관광 상품을.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대청호 관련돼서 뭐 청남대도 있고 문화재단지도 있고 그러한 관광 상품들을 연결한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환 지사님이 아마 설명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이걸 연결한다고 하니까 이게 네. 물리적으로 뭐 4대강을 하는 거냐 막 이렇게들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이 스토리를 이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주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대청호 청남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를 스토리로 연결하겠다라는 네. 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고요. 아마도 유상윤 의원님이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시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토리로 연결하는 것이다. 지금 뭐 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청호를 중심으로 그런 식으로 뭐 스토리 연결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북부 지역으로 따지면은 단양 쪽서부터 단양, 제천, 충주가 하나로 되어 있는 충주호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네. 주변에 저수지 관련된 것도 있고요. 또 단양 쪽에서 내려오는 강에 이제 저희들이 그 해양이 아니라 이제 그 스포츠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엮어지고 또 문화도 같이 연결이 되고 먹거리까지도 연결이 되고 또 온달 관광 단지를 통한 그쪽으로 뭐 같이 쭉 연결이 되다 보면 한 권역별로 연결을 하는 거지 이거를 뭐 호수와 뭐 각 저수지들을 연결하고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제가 인터뷰를 보면 김영환 지사께서 이제 연결에 대한 얘기를 스토리텔링도 얘기하셨지만 뭐 둘레길이나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물리적인 연결도 있지 않나요? 없나요? 둘레길로 연결이 될 만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둘레길로도 연결을 하면서 하여튼간에 그 충북의 둘레길이 됐던 연결을 하던 스토리링이 돼서 1박이건 2박이건 묵을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연결이라는 개념이 네.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이제 선거 중이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결국은 대청호만 500리길이 있습니다. 네. 네, 그거 제대로 만들기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선거라는 것을 앞두고 정치인이 말로써 포장을 할 때는 어떤 이야기들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왜곡되다 보니까 레이크파크가 굉장한 뭐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지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대청호 관련돼서 관광 상품을 연결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주 관련돼서 제천 충주 단양을 엮는 하나의 관광 상품을 만드는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도민들이 좀 이해를 하셨을 텐데 물론 김영환 지사님이 이 토론에 나온다면 아니다 나는 연결하겠다 뭐 이렇게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뭐 얼마 전에는 청주공항 활주로 그 활성화 안 해주면은 17비 이전하라고 네. 막 그러니까 너무 즉흥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영환 지사께서 너무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하신다. 네. 그러니까 도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사께서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얘기가 더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청남대 관련돼서도 제2영빈관 얘기도 또 그랬고 뭐 하여튼 차 없는 도청 뭐 그런 얘기도 그냥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지사님이 너무 앞서가신다라는 생각을 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승전 즉흥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방금은 스토리텔링이 좀 방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만약 그렇다면 그 각 호수 대청호, 뭐 청풍호, 뭐 충주 이런 것들 거기는 관광 개발을 안 하는 건가요? 그냥 이야기로만 구성하는 건가요? 지금 그렇다면 규제 해제가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프로그램으로만 연결한다면. 예, 프로그램을 연결하고요. 어떻게든지 특별법을 좀 만들어서 좀 규제를 좀 풀어야만이 네. 그래야만이 거기에 이제 좀 말씀하시는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어떠한 숙박 시설이 됐던 유흥 시설이 됐던 어떤 시설들을 좀 이렇게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우리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최종 결론점은 우리 충북 지원 특별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법이 제정이 되지 않는 한은 이 르네상스도 쉽게 그냥 지금 말씀드린 우리들의 뭐 스토리텔링 이외로 다른 거를 어떻게 연구하기에는 네.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충북지원특별법이 빨리 제정이 돼서 규제도 좀 풀리고 어느 정도 지원도 받고 국가에서 그렇게 했을 때에 르네상스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 그 특별법 제정 없이는 좀 스토리텔링 위주의 사업이 되지 않겠나. 그것도 저희들이 걱정입니다. 네. 네. 우리 유 의원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까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것 갖고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관광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토리로 엮었지만 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시설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관광 상품으로 좀 미흡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좀 풀었으면 하는 게 김영환 지사의 생각 같고 그것이 이제 하다가 그런 사업들이 진행하면서 걸림돌이 된 것이 이제 규제이기 때문에 충북지원특별법을 통해서 풀어나가겠다라는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이 부분이 충북지원특별법이라는 부분들이 그 김영환 지사가 이제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레이크파크는 제 생각으로는 충북지원특별법이 선행이 되면서 같이 풀려 나가야 되는데 네. 이제 행정부의 권한이 아니라 이제 입법부의 권한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몸이 다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토리텔링만을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규제가 풀리면 관광지 개발도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이네요. 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 의원님도 이제 금방 언급을 하셨지만 관광지로서의 이제 개발과 그리고 기존에 있는 수자원을 활용한 생태 관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레이크파크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그냥 개발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용역서도 제가 한 번 더 들겠습니다만 대청호 생태 관광 벨트예요. 김영환 지사님은 이 규제 때문에 우리가 대청호라든가 충주호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제약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관광 자원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광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김영환 지사님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토리만 엮겠다라는 이야기만 이렇게 하셨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셨는데 결국은 관광 상품을 그러면 개발 위주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발하는 관광 상품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 수자원을 활용한 생태 관광으로 갈 것이냐라는 고민을 먼저 좀 해봐야 돼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좀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이제 용역서에도 나오지만은 이 내용 가운데 청남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이 부분을 보면은 일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은 김영환 지사께서는 청와대를 영빈관으로 쓴다. 아니면 외부 손님이 오셨을 때 거기서 뭐 세미나라든가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결국은 청남대가 갖고 있는 관광지로서의 본래 목적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서에도 나오지만 청남대 발전 전략은 이미 국가 과제로다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국가 정원이라는 이야기들 용역서에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생태 관광으로 하는 우리가 꼭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자원을 활용한 생태 관광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청남대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된다면 정원 조성비로 500억이 나옵니다. 약 500억이 나오고 매년 운영비가 40억에서 50억 정도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청남대가 지금 도에서 운영을 할 때 연간 적자가 한 20몇 억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보완이 될 것이고 그러면 청남대가 국가정원으로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그 디테일한 내용도 청남대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더 중점을 둬서 얘기하냐면 충북이라는 관광지를 만들려고 했을 때 김영환 지사도 아마 같은 생각이었겠지만 레이크파크라는 큰 스타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게 생각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고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스타 관광지가 필요했던 건데 축구를 얘기하면 손흥민을 떠오르고 골프를 얘기하면 타이거 우즈가 떠오르는데 충북 관광지 하면은 스타 관광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남대를 국가정원으로 만들면 스타 관광지가 하나 만들어짐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수자원을 활용한
생태 관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과 개발론으로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김영환 지사식의 그 관광 개발이 어떤 게 맞는지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관광지 개발과 생태 관광을 좀 구분해서 잘 추진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과제를 좀 예시를 이렇게 들여다 보면 그 이제 도에서 지금 도지사의 생각으로 보면은 그 4개 분야로 좀 나눠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 이제 문화 예술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개 정도의 호숫가에다가 음악, 미술, 뭐 박물관 이런 것들을 좀 짓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차피 뭐 특별법이 통과된 후에 규제가 풀려야만. 규제가 풀려야만이 가능하겠지만 문화예술 쪽에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생태 환경 쪽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환경 쪽에서는 이제 미호강 맑은 물 프로젝트라고 그래갖고 그 대청호 물이나 이쪽 물을 끌어와서 미호강을 좀 깨끗하게 만들자. 그래서 지금 미호강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고요. 또 네. 하나는 그 국가정원 조성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그 추진 과제 중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캠핑장 그리고 글램핑장, 카라반 이런 또 자연주의 체험 여행을 할 수 있는 거로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과학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팜 그리고 또 탄소 중립 핵심 기술을 이용한 뭐 힐링 콘텐츠 같은 거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 4번째 이제 그쪽에서 우리 지사님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귀농 귀촌에 관해서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댐 규제 지역은 친환경적으로 해서 스마트 농업을 육성해서 그 귀농을 할 수 있는 그 귀농 귀촌 주거 단지를 특별하게 구성을 하겠다. 그래서 뭐 말씀하시는 대로 1억 농부를 실현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 레이크파크를 하면서 4개 정도의 분야로 나누셔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규제가 풀리는 쪽에서는 좀 건축물도 안 칠 수 있는 네.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지금 이제 이게 현재까지 나온 가장 구체적인 안이잖아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규제가 풀리면 이걸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근데 규제를 풀리기 위해서는 충북지원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제정이 되면 좋지만 안 될 가능성도 상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충북지원특별법이 통과가 안 되면 레이크파크는 무산인가요? 없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무산이다, 없어진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진 않을 테고요. 네네. 이거 충북지원특별법이 어느 정도 선에서 만들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만들어지느냐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네. 만들어졌는데 대청호나 충주호가 있기 때문에 규제로다가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주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제거가 돼야지 이런 사업들이 되는데 레이크파크라는 것이 관광 상품이거든요. 관광 상품의 특성은 이게 딱 끝났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스토리가 계속해서 변해야 되고 업데이트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업이 충북지원특별법이 안 된다고 해서 멈출 것이냐 그건 아니고 있는 선에서 하겠죠. 하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김영환 지사님 임기 내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는 어렵다. 통과가 안 되면 통과가 안 되면 어렵다. 돼도 사실 네, 쉽지 이게 않은데.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충북지원특별법에 어느 정도 만들어지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김영환 지사 임기 내에 이 관광 상품을 스토리로 엮는다라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고 봐야죠. 이 김영환 지사님 생각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주변에서 봐도 다른 게 만약에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될 경우에 그 생각 때문에 생태 환경을 이용한 뭐 아까 말한 미호강 프로젝트라든지 카라반이라든지 캠핑장을 만드는 부분 그건 이제 큰 규제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부분하고 귀농귀촌에 관련된 거는 큰 규제하고는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뭐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되더라도 이쪽 부분은 좀 추진이 계속 되어질 것 같고요. 규제 만약에 우리 지원법이 안 될 경우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화예술 분야에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음악당을 짓는다는 거 그거에는 조금 좀 문제가 굉장히 좀 생기지 축소될 않겠나. 수가 있겠군요. 그러니까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난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잘 헤쳐나가서 좋은 결실을 맺어야 될 텐데 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짧게 한 말씀씩만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레이크파크가 관광 상품이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금방 아나운서도 말씀하셨듯이
충북지원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준해서 관광 상품을 만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만약에 충북지원특별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 효과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진다면 네. 결국은 지금 있는 자원을 가지고 충북이 어떻게 관광을 활성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비 또한 우리 김영환 지사께서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충북지원특별법으로 가야만이 모든 것이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전 도민이 좀 똘똘 뭉치고 그리고 또 정치권도 다 뭉쳐서 이 특별지원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요. 우리에게는 뭐 충분한 물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을 이용하다 보면 지금 지원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른 쪽으로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다 보면 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더 좋은 그런 사업을 연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쪼록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이 처음에 목표한 대로 잘 제대로 추진이 돼서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CJB 시사공방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